네, 오늘 장 탑10은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일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트럼프 취임식 되게 성대하게 열렸더라고요. 네, 저도 봤는데 멜라니아 여사도 되게 멋진 책모자를 쓰고 딱 이렇게 영부인에 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였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 막 많은 행정 명령에 실제로 뭐 사인을 하는 모습도 영상으로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 과연 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좀 본격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관세라는 키워드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과연 이 관세라는 우려 때문에 증시가 눌릴까 아니면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욱더 상승할까를 봤을 때 사실 과거에는 S&P 500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트럼프 취임 이후에 올랐거든요. 네. 지금 1월 20일 취임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좀 오르겠습니까? 뭐 저는 사실은 미국 증시는 과거처럼 과연 23% 오를 수 있을까 1년 동안 저는 쉽진 않을 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년 연속 20% 미국 증시가 오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증시 흐름하고 또 지금의 증시 흐름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저는 미국 증시는 뭐 엄청난 아웃퍼폼을 한다라기보다는 제한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전 코스피 증시에 대해서는 조금 의외로 좀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트럼프 우려감은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선 반영된 측면이 좀 있고 물론 이제 조금 더 봐야 됩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엄청나게 트럼프가 강하게 뭐랄까 관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한다라기보다는 좀 협상의 카드로 흐름을 좀 보면서 추진할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내 증시는 이미 악재는 선 반영됐고 오히려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 증시가 지금보다는 더 올라갈 수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좀 저는 충분히 선 반영되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계속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여전히 올해 좀 해결될 부분들은 좀 여전히 좀 많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금리가 쉽게 많이 내려올 수 있겠는가 본다라면 저는 그렇게 보기엔 좀 쉽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실적이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이 뭐 M7, M10 몇몇 기업만 사실 최근에 2, 3년 사이에 주가가 좋았던 것이지 전체적인 뭐 러셀 지수 같은 거 보면 이제 좀 올라오는 정도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한 어떤 상승의 강도가 조금은 더딜 수 있다. 사실은 최근에도 최근 6개월 동안 미국 증시만 본다면 M7이 아니라 M3 정도만 움직임이 상승으로 올라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것이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보시면 최근 한 7, 8개월 동안 계속 박스권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애플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가 지난 한 연말에 한 2달 정도 강하게 상승했었던 부분들을 최근에 한 달 사이에 또 다 상승을 반납하는 모습들을 본다라면 저는 약간 무조건 무지성적으로 미국 증시를 매수하는 거는 좋은 전략은 아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좋은 전략이에요? 일단은 저는 뭐 AI 관련돼서의 어떤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테마는 좀 변화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기존의 성장주였다면 AI 쪽으로 집중됐었던 것들이 좀 뭐 로봇이라든지 그 자율주행, 드론 이런 쪽으로 변화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쪽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반해서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 집중해서 봐야 할 텐데요. 일단 주목도 높은 쪽이 에너지 정책입니다.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할 거다. 석유가스 대량 시추하고 대량 생산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도 LNG 운반선으로서의 매력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오늘 그 기관 순매수 리스트에 금요석유가 있는 게 되게 특이해요. 되게 정말 긴 터널을 겪고 있는 종목인데 이제 정말 올라가려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석유 쪽은
국내 기업들이 어떤 좀 수혜를 얻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이제 석유 쪽을 보신다라면 금호석유 하나만 보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롯데케미칼, 뭐 대한유화 뭐 이런 기업들은 다 적자입니다. 근데 작년에 유일하게 흑자를 보여주고 있었던 건 금호석유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물론 LG화학이 흑자를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은 전통 케미칼 쪽에서 흑자가 보여줬던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보면은 화학주도 좋았고 일부 철강, 관광 관련된 기업들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관광 관련된 기업들이 과연 미국 에너지 정책에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 는 좀 의구심이 좀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정권의 반덤핑이라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조금 안 좋았었던 경험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투자는 조금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 중국하고의 어떤 관계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좋을 것 같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화학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중국이 계속해서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이 과거처럼 건설 재건, 인프라 재건 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철강주가 그렇게 강한 작년 하반기에 중국이 엄청난 경기 부양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강주들의 움직임이 못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소비 진작이라든지 내수 부양 이런 부분들로 해서 경기 부양이 강하게 이루어진다라면 저는 화학 섹터가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그 중국을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세계 공장은 이미 인도라든지 베트남이 이런 쪽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 여기에서의 어떤 합성고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고무 가격이 계속해서 최근 3, 4개월 동안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금호석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이미 충분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고 뭐 배당이라든지 뭐 실적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오늘도 좀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충분히 지난 그 4분기 때 3분기죠. 3분기 실적 실망감으로 하락했었던 가격대가 한 13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럼 그 정도까지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13만 원이면 20% 이상 지금 기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인 거고요. 트럼프 에너지 환경 정책 보시면 바이든 정부가 일어났던 환경 정책 전부 다 되돌려 놓겠다 이런 발언도 했고 그 기후 협약도 지금 탈퇴한다고 서명까지 한 상태입니다. 에너지 쪽은 석유 쪽은 금호석유 하나만 보면 된다고 하셨고 네. 전기차 의무화 폐지로서 나오는 뭐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피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의 피해, 2차 전지 종목들의 피해 이쪽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걷어가야 될까요? 어저께 이제 모 증권사에서 에코프로 2년 만에 네.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네. 2차 전지주가 상승을 했는데 그것만으로 주가가 오를 거면은 우리나라 모든 종목이 다 좋은 흐름을 보여줘야 되고 주가 지수도 한 5,000포인트 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업황이라든지 실적이라는 게 리포트 하나로 반전되는 거는 겨우 그전에도 본 적이 거의 없었고 다만 이제 업황이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일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뭐 저는 2차 전지의 흐름들이 과거의 조선주의 흐름들의 그 모습하고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조선주가 사실은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것이지 재작년까지 조선주를 보신다라면 항상 연말 연초에 탑픽, 기대가 되는 섹터 중에서 조선주가 안 올라온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주가는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쭉쭉쭉 저점을 이탈하면서 하락을 했었다는 것이죠. 저는 2차 전지도 그러한 모습을 최소한 1, 2년 이상은 더 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캐즈미 자체가 극복되지 않았는데 2차 전지가 잘 갈 수 있을까 여부를 본다라면 너무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반짝해서 일부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건 단발성인 흐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연속된 실적의 흐름들을 봐야 된다라면 이번 LG 에너지솔루션은 보조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보여줬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빠졌을 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2023년에 시세를 기대하면서 매수하는 거는 아직은 성급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전기차 쪽 관련해서는 현대기아가 아침에 강한 상승을 보였다가 지금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을 한 모습이지만 예. 전기차 보조금 원래 못 받았던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전기차 보급률을 그 보급률 목표치를 뭐 없앴다고 해서
다들 휘발유 차량만 살 것인가? 네. 전 그건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미 트렌드 자체는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관련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현대기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또 실적 대비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고 또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배당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감안한다면 충분히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군의 턴어라운드는 아직 좀 멀었다. 다만 현대차, 기아, 이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서는 실적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다. 저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 주셨고요. 에너지를 그럼 가장 좋게 보셨어요. 에너지라면 석유화학 말고도 전력 설비도 있고 원전도 있고 천연가스도 있고 많잖아요. 네. 오늘 특히 전력 설비 안에서 뭐 전선주들이 좀 강하고요. 네. 원전 종목들도 지금 시세가 크게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에너지 안에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이 가장 잘 가겠습니까? 만약에 트럼프 정권에서 4년 내내, 그러니까 4년 동안 좀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에너지를 꼽으라 그런다면 뭐 틀릴지 말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전을 꼽고 싶습니다. 원전.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생각했었던 것보다 원전 발전이 그렇게 많은 국가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죄송합니다. SMR 쪽으로 해서 좀 늘리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원전은 계속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고 또 이번에 미국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는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큰 지인 장벽이 해소가 됐다는 부분들 감안한다면 원전을 저는 꾸준하게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좀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아무래도 원전은 짓고 건설하고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그렇죠. 좀 있기 때문에 네. 바로바로 전기를 생산하고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부분들은 천연가스 쪽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지금 당장 급한 전기의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천연가스 쪽이다. 왜냐하면 천연가스가 그래도 이산화탄소 이런 배출이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천연가스 관련된 뭐 조선주라든지 뭐 이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조금 더 뭐 최소한 뭐 여름이라든지 뭐 길면 연말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가 트럼프 정권에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고 바이든 정권 들어서면서 계속 내리막길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또 다른 게 있었던 게 뭐냐면 코로나라는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관련된 친환경, 그러니까 사실 전기차도 트럼프 정권 내에서 엄청나게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다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 대해서는 뭐 점진적으로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때 역발상으로 트럼프 때 좋았으니까 이번에도 좋겠지라고 접근하기에는 조금 시장의 분위기는 다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풍력은 쓰레기고 태양광은 멋진 산업이다 이런 발언도 했잖아요. 네. 태양광은 업황 턴어라운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쪽은 별론가요? 미국은 사실은 풍력이 없어요. 풍력 대규모 발전단지가 없고 이제 시범 케이스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원래 태양광 쪽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를 했었던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발언들을 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 하나솔루션, HD 현대에너지 등이 조금 좋은 주가 흐름을 네.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약간 이제 단기 이슈에 따른 주가 상승인 것이지 여기서 본격적으로 턴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대신에 뭐 2월 달에 흐름들이 좀 조정을 받을 때 주 지지선이 좀 지지가 되면서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때 가서는 다르게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단기 이슈에 따른 좀 급등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자, 트럼프 2.0 시대에 각 운용사들이 어떤 섹터가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건지 쭉 적었는데요. 일단 뭐 조선, 방산, AI 좀 겹치잖아요. 네. 가장 유망한 섹터가 어딜까요? 대장으로서 자리를 할 수 있는 섹터요. 저는 AI를 빼면 안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뭐 네. 트럼프 정권에, 그러니까 바이든 정권이든 트럼프 정권이든 혹은 그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AI는 계속해서 이 시장은 이제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이 시작점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AI를 이제 하드웨어를 볼 것이냐 소프트웨어를 볼 것이냐 네. 저는 오히려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해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네. 소프트웨어나 인프라 쪽으로 집중을 해야 그쵸. 된다. 왜냐하면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투자는 이미 많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돈을 번 사업을 하려면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저는 좋은 기업을 선정을 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보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뭐 조선 같은 경우도 꼭 트럼프 정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작년에 턴한 거거든요. 네네. 그럼 한 번 턴하면 이 조선주 같은 섹터 같은 경우는 쉽게 안 꺾입니다. 그래서 야. 이 흐름들이 전력 인프라가 사실은 최근에 좋았죠. 작년에도 좋았죠. 근데 재작년에도 좋았고 그 전에도 좋았습니다. 몇 년째 상승 랠리를 보여주면서 HD 현대일렉트릭은 아마 2020년 최저점 대비 거의 20배 가까이 올라왔을 거예요. 네. 15배에서 20배 정도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조선주가 뭐 그렇게 간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상승 흐름들은 최소한 올해까지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좀 흐름을 좀 보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조선 이렇게 챙겨주셨고 조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가격적인 전략에서 사실 문제거든요. 네. 이게 아무리 앞으로 좋다 해도 너무 많이 올랐고 너무 다 좋다고 하니까 네. 좀 더 무섭거든요. 네. 탑승하기가. 사실은 이제 기간주 좀 횡보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횡보하고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조금 기다리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마냥 기다린다고 해서 그 조정이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을 투자한다. 그러면 한 10에서 15 정도는 좀 물릴 각오하고 매수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눌림이 나오면 분할 매수를 하면서 100이라는 포트를 채우는 거고 근데 그냥 가버리게 되면 그냥 10에서 15만 가져가도 저는 뭐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 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르겠지만 HD 현대 같은 경우는 모회사잖아요. 자회사들이 다 조선사들이기 때문에 네, 네. 주가는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덜 돼 있다. 그러면은 조선주를 지금 당장 사기가 좀 부담스러우면 HD 현대 같은 기업을 사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ETF를 사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뭐 ETF를 사는 것보다는 뭐 지주사 HD 현대가 조금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주사인 HD 현대도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없는 것보다 낫다라고 조선 섹터는 판단해 주셨고요. 반도체에 넘어가 보시죠. 반도체는 뭐 목요일에 하이닉스가 실적 공개도 앞두고 있고요. 인텔 인수권, 인텔을 일론 머스크가 인수할 거다라는 썰도 돌고 있고요. 중국의 GPU 사재기 논란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인텔부터 좀 해석을 해보죠. 머스크가 대체 사업이 몇 개야? 네. 인텔까지 인수를 할 거다. 근데 이게 사실 기정사실화가 아니고요. 네. 인텔급의 기업을 인수하려면 머스크 정도는 되지 않아야 할까? 이런 이야기로 지금 거론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어제 다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인텔이 인수되는 것보다 머스크가 인수한다면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인텔 납품 업체들이 머스크 수혜주로 또 분류될 수 있지 않을까 요 기대감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인텔이 인수가 된다라면 미국 기업이 인수를 해야 될 거예요. 네. 만약 한국 기업이라든지 일본 기업이라든지 대만 기업이 인수하려고 그러면 정부가 막을 겁니다. 이번에 US 스틸 같은 경우도 막았는데 인텔이 넘어가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머스크 정도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뭐 다른 기업들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다만 인텔이 어느 회사에 어떤 누구한테 인수가 된다고 해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인가? 그거는 전 별개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인텔의 기술력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어떤 사람이 인수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소가 될 거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그냥 단순하게 M&A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움직임이 나왔지만 막상 실적의 연관성은 거의 없다라는 걸 감안한다라면 저는 지금은 만약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면 비중을 줄이는 게 맞는 것이지 여기서 뭐 추격
공격적인 매수를 하기에는 좋은 전략은 아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이닉스로 넘어가 볼게요. 목요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요. 역대급 실적이라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8조 원. 특히 D램 매출 중에서 뭐 거의 40%가 다 HBM이다. 역시 HBM4도 앞으로 나올 더 차세대 HBM도 다 하이닉스가 승기를 잡을 거다라는 평가 받고 있고요. 뭐 D램 평균 컨센서스가 지금 다 뭐 크게 상향 중이죠. 이쪽에 대한 시선은 하이닉스를 지금 사야 될까, 하이닉스 밸류체인을 살까 고민이거든요. 뭐 사실은 하이닉스는 그러니까 반도체를 본다라면 하이닉스 하나만 봐도 된다라는 얘기를 뭐 작년 계속 말씀드려 왔었는데 지금 주가는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다시 지금 위치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연 작년 여름에 최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조금은 물론 이제 이게 어떤 선입견일 수 있겠죠. 기술적 분석만으로 본다라면 거기를 단번에 돌파하기보다는 좀 횡보를 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어쨌든 이번 1월 달 혹은 12월 그 중순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준 거는 대형주 중에서 하이닉스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약간 차익선 매물에 대한 어떤 욕구도 좀 크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좀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나서 또 다음 주가 긴 연휴이기 때문에 연휴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일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 뭐 이번 주보다는 2월 초에 매수하는 게 조금은 더 안정적인 전략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 이후 지켜보자. 하이닉스까지 토파 보았습니다. 오로라 투자자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